오늘은 윈도우 노트북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노트북 신제품 레이저 블레이드 18 머큐리 모델입니다.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 감성이 메인이지만 항상 이렇게 머큐리, 즉 실버톤으로 된 라인업도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가 올해 풀 체인지업 되면서 16인치, 18인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약 4개월 전에 16인치를 소개했었고 이번에는 가장 큰 사이즈인 18인치 모델입니다. 그때 18인치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사용해볼 수 있었고요. 18인치 노트북이 사실 흔한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큰 화면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꽤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스펙 또한 현존 거의 최고 스펙으로 탑재된 만큼 벤치마크와 성능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디자인과 사이즈 체감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레이저 블레이드는 매년 디자인에 대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18인치로 사이즈가 증가가 되면서 실제 사이즈가 좀 더 시원해진 느낌이랄까? 무게 중심은 잘 잡혀 있어서 당연히 상판을 들었을 때 하판이 같이 들리는 증상은 없었으며 머큐리 모델에 답게 실버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CNC 풀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되었고요. 물론 레이저 블레이드 시그니처 컬러는 블랙이기는 한데 머큐리 모델의 경우 애플 맥북 감성도 느낄 수 있으면서 지문이나 얼력이 상대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일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머큐리 모델은 레이저 로고 LED가 빠졌다는 점인데 레이저 팬분들은 LED 감성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이트 로고 LED가 나온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무게는 사이즈가 큰 모델인 만큼 약 3100g으로 꽤 무거운 편이고 어댑터도 330W로 엄청 무겁다 보니 같이 들고 다닌다면 거의 4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기보다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이즈가 커진 만큼 포트 구성도 아주 빵빵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좌측에 전원 포트, 2.5기가 이더넷 포트, USB-A 포트 2개, 썬더볼트 4 1개, 3.5mm 오디오 잭이 있었고 우측에는 W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 배가트 PD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USB-A 포트 1개, HDMI 2.1 포트 1개가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도 지원하고요. 내부 모습도 볼까요? 먼저 디스플레이 상단에 얼굴 인식이 가능한 윈도우 헬로 기능을 지원하는 500메가픽셀의 웹캠이 탑재가 되었고 키보드는 큰 사이즈의 노트북이지만 아쉽게도 풀비열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방향키도 이렇게 작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키보드 타건감은 일반적인 노트북 타건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와 큰 차이점은 없었고 당연히 레이저 크로마를 지원해서 각 키별 따로 RGB 설정 가능했고요. 타건 소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레이저 블레이드 15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꽤 심하죠. 애플 트랙패드랑 비교도 해봤는데 레이저 블레이드가 세로가 더 짧지만 가로가 더 크다 보니 체감상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느껴지더라고요. 터치패드 클릭감, 표면 느낌은 글라스 터치패드라 여전히 부드러웠고 윈도우 프리시전 정밀 터치패드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면적이 작은 대신 좌우측에는 스피커도 꽤 큼직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THX 공간 오디오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3개의 스마트 앰프, 트위터 2개, 서브우퍼 4개로 총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꽤 많은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그런지 기존 블레이드보다 확실히 더 좋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운드만큼은 충분히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Indeed I am. What you must realize, my Autobot brothers. I'm in control.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는 거야. 디스플레이도 보면 18인치 사이즈가 탑재가 되었고 IPS 패널, 16:10 비율의 QHD 플러스 해상도, 최대 240Hz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주사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60Hz가 적용이 되지만 게이밍 시에는 자동으로 240Hz 높은 주사율로 작동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색 제어율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88%, DCI P3 99%가 나왔고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해보면 DCI P3는 거의 100%라 스펙 시트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 정확도 델타 E 값도 평균 2 미만으로 나왔고요.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수치입니다. 즉 디스플레이 품질만큼은 충분히 최상급 수준이라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밝기의 경우에는 500니트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 시 조금 더 밝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고 이 정도 밝기는 충분히 밝은 패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성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온 기본 탑재된 모델이며 인텔 13세대 i9 13950HX 프로세서,
그래픽카드는 노트북 GPU를 사용하고 있고 TGP 최대 175W를 지원을 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80,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술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5600MHz 32GB, 저장 장치는 NVMe M.2 SSD 1TB고요. 그럼 이번에는 벤치마크 수치와 게임 성능을 확인을 해볼까요? 참고로 성능 모드의 경우 레이저 시냅스에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330W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제대로 된 최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PD 충전으로 사용할 때는 성능 제한이 걸리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와 게임 성능은 최대 성능 모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임 성능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QHD 플러스 해상도라 그런지 프레임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408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그래픽 옵션 높음으로 해도 큰 프레임 저하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쿨링 시스템의 경우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8은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다고 하며 총 3개의 쿨링팬까지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꽤 신경을 쓴 모델이고 확실히 GPU 온도의 경우 꽤나 온도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CPU 온도의 경우에는 조금 높은 온도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기존 고성능 블레이드 모델보다는 낮아진 온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대 성능 모드에서도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에서는 팬소음도 꽤 있는 편이었는데 이 모델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소음 자체는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았고요. 정리를 해봤을 때 사실 매번 얘기하지만 레이저 블레이드 자체는 확실히 다른 노트북 대비 디자인이나 빌드 퀄리티, 성능까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가격이 문제였죠. 현재 4080, 4090 이렇게 2개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촬영일 기준 4080 모델은 아직 보이지 않고 4090만 판매 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4080의 경우 약 559만원, 4090의 경우 약 65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머큐리 모델이라고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고가의 노트북은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제품보다는 최고의 스펙을 원하면서 높은 주사율로 게임 또는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데스크탑으로 세팅을 한다면 동일한 스펙으로 더 저렴하게 가능한 부분이라 사용 목적과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제외하면 이 정도 노트북이면 딱히 치명적인 단점은 없는 제품이고 정말 큰 화면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작업용 노트북을 원했던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